네, 안녕하세요. 세종 리더십 연구소 박현모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세종 장학생 소식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개강 때 안내해 드렸듯이 우리 세종 리더십 연구소에서는 여주시와 함께 세종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어요.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 세종이 실천했던 뭐 효도라든가 어떤 우애, 형제 간의 우애도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공동재단 봉사 이런 것을 알리거나 무슨 알린 것도 도움이 되고 실천한 사례를 시상을 합니다. 10월 3일까지 오른쪽에 표시했습니다만 접수를 해요. 추석 연휴 끝 무렵에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10월 29일쯤에 이걸 시상을 할 거예요. 세종대왕 능, 여주 영릉에서 합니다. 이 대학생부하고 청소년부가 있는데 대학생부는 세종대왕상이 100만 원이고 이제 황희상이 70만 원, 그리고 이해상이 50만 원이 됩니다. 청소년부도 7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이니까 상금이 만만치 않죠. 특이한 것은 특히 여러분처럼 대학생들의 경우는 장학금을 받으려면 되게 아주 성적이 우수하거나 또는 뭐 가정 형편이 어려워야만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상은 다른 상을 받았더라도 또는 가정 형편이 좋더라도 이런 상을 또 줍니다.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첩됐다고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수업 들으면서 또 실천한 또 알린 사례를 잘 이번에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3일이 역시 마감이고 여러분들이 뭐 길게 문장을 써서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데 문장은 이렇게 잘 못 써도 됩니다. 어떤 사진, 뭐 관련 사진이라든가 자기가 뭐 봉사했다, 어떤 또 상을 받았다, 또는 이 엄마 아빠하고 효도했던 그런 카톡의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도 돼요. 그래서 간략하게 A4 용지 한 두세 장 정도만 한 두 장도 괜찮아요. 내가 알린 세종 이야기를 이제 내가 만난 세종 그런 제목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난 세종대왕 해서 알리면 좋겠고 잘 안 써도 되니까 간략하게 써서 세종리더십 연구소에 이렇게 세종리더십 연구소 홈페이지 allthat세종.com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사진을 첨부해서 올리면 됩니다. 또는 if세종 12 네이버닷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 올려도 괜찮습니다. 잠깐 제가 표시를 하면 이런 데다가 보내면 되겠고요. 어떤 사람, 이제 이게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우리 학생들인데, 21년도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세종대왕 영릉, 여주에서 이렇게 대학생부도 했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참여를 해서 시상식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소를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연구소는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이렇게 세종리더십 연구소를 치면 이렇게 바로 아래에 allthatse종.com이 뜨고 이걸 한번 검색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화면이 네,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연구소가 뜨고요. 연구소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렇게 팝업 창에 세종 리더십 실천사례 공모전 방금 보여드린 게 뜨죠. 이걸 가리면 여러 공고사항이 나오는데 아래를 보면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서 바로 공모전을 한다는 것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참고로 이 추천 도서는 우리 여러분 수업 듣고 있는 세종학개론이
그 텍스트고 이거를 잘 수업 듣고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교수님 그 세종의 효도라든가 어떤 봉사 그런 것들이 너무 막연합니다. 어떻게 써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청소년들이 실천 가능한 세종 이야기 7개를 이렇게 뽑아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추구이 관련 안평대군의 효심 이야기. 여러분 수업 때 이제 배운 내용이죠. 그 안평대군 세종의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이 아버지가 온천 갔을 때, 그, 이제, 뭐, 황사비라고 해서 잘못된 소식을 듣고, 이제 아버지가 부랴부랴 서울로 돌아와서 건강을 회복 못 하실까 봐서 자기가 그 송화가루, 소나무 꽃가루가 담긴 그 그릇에 이게 황사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서 그러면서 이 추구기가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 이 효심이 그런 스토리가 나는 어떻게 부모님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가 그런 에피소드를 소개하면 바로 세종 리더십의 실천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세종이 이제 어려서는 문제아라고 할 만큼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 나중에 대왕세종 훌륭한 임금으로 바뀌는데 그 이유가 바로 백독.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죠. 세종 백독. 좋은 책을 잡아서 100번 읽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참 좋은 책을 열심히 읽고 책 좋아한다. 또 책을 어떻게 많은 주위 사람들하고 읽은 것을 나누었는지 뭐 그런 부분도 하나의 세종 리더십의 실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종처럼 회의하기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종을 배우면 땡땡을 잘한다. 그럼 답은 이제 회의를 잘한다라는 것인데 회의를 잘하려면 우선 경청, 잘 듣는 거죠. 의견을 나는 잘 듣는 사람이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의견을 잘 들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회의를 좀 많은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사리 다 말하게 하도록 누구나 다 한마디씩 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든 경험이 있다. 또는 이제 경연이라고 그래서 어떤 창의적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내가 경험이 있다. 또 알리거나 세종의 사례를 알리거나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보면 그 해당 페이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를 잘 적절하게 이제 보면 그 부분이 이제 관련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의 강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것도 중요한 세종 리더십의 실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가족들이 특히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실천했는지 또 나는 누구의 강점을 어떻게 지금 앞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열흘 이상 남았으니까 한번 잘 발견하고 실천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세종의 대화법인데 세종 실천이 되겠습니다. 5번이 좀 재밌죠. 나중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울 터인데 경복궁 지붕에 쇠고리를 만들라라는 세종의 그 예방 행정인데 경복궁에 화재가 났을 때 한밤중에 올라가서 불을 끄려고 그러면 높은 데 가니까 위험하지 않느냐. 세종께서 평상시 쇠고리를 이렇게 달아서 유사시에 화재가 생겼을 때 쉽게 불을 끌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해서 이른바 화재에 대한 미리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라는 것인데 사실 이건 우리 주위에서 요즘에 봄이 되면 산불 나고 뭐 그런 것인데 여러분들이 주위에 좀 관심을 갖고 초기에 바로 불을 보면 끌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또 홍수, 태풍이 왔을 때도 주변에서 하수구 막힌 것만 치워줘도 큰 위험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실천하거나 또 실천한 사람을 소개하거나 그것도 하나의 세종 리더십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평양 대성산 떼강도 사건 또 교재 뒷부분에 나오는 수업 시간에 배울 것인데 세종대왕이 정말 거짓말을 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거짓말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백성을 속일 수 없다고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거 거짓말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안 돼. 세종께서도 그때 거짓말의 욕을 뿌리쳤지라고 하는 그런 경험, 그런 사례를 쓰는 것도 세종 리더십을 실천한 사례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일곱 번째가 마지막인데요. 귀하인, 요즘 같으면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데는 뭐 이중 언어 가정이라고도 불러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함께 우리나라 사람으로 포용하고 또 인재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영실의 대표적인 다문화 가정이에요.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인재가 와서 우리나라에 기여를 했는데 우리 주변에서도 있는 다문화 가정 그 친구들을 잘 이끌어주고 포용하고 더불어 잘 살도록 친구가 맺어주는 거,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세종 리더십의 실천 사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아주 많은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1학년에 재학 중인 맥민우라고 합니다. 저는 여주대학교 관악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설지수입니다. 저는 여주대학교 방송영상미디어학과 오재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종대왕상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이제 있어서 세종대왕 분은 이제 저를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충숙공 이해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는 이제 조선에서 최초로 일본으로 파견을 나간 조선통신사고 대일교섭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고요. 그 조선에서 일본으로 통신사 업무를 나갈 때 이해라고 대답하면서 자신 있게 나간 분이 이해라는 거를 떠올리면서 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방촌 황희상을 받았습니다. 방촌 황희정승은 이제 조선에서 가장 오랫동안 최장수 영의정을 역임했던 세종대왕의 오른팔이고 세종대왕이 가장 믿고 따랐던 신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를 그 반장분들이 공지를 해주셔서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세종 수업을 들으면서 봤기 때문에 홈페이지 안 가봤어요? 세종 홈페이지도 갔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제가 좀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저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세종대왕님의 이제 여러 일화들을 보고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또 제 자신이 점점 세종대왕님처럼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더 꼼꼼하게 보게 되고 약간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합쳐져서 약간 좀 더 자신보다는 이제 남들을 더 생각하게 되고 수업 화성학을 제가 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1학기 때는 그냥 뭐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2학기 들어서 이제 세종대왕님을 만나고 이제 여러 가지 일화들을 듣다 보니까 이게 나 혼자 해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모두와 협동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고 하모니가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방금 화성학 시험을 보고 왔는데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배웠던 세종 리더십 과목을 토대로 광화문에 나가서 길에서 시민분들을 만나서 총 5분의 시민분과 인터뷰를 했고 세종의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창제 이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양로 이야기와 함께 세종을 좀 알리면서 그렇게 실천을 했고 저도 세종 이야기 전시관이나 세종대왕릉을 가보면서 경험하면서 저 또한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거의 번역기에 의존을 했다고 해도 맞는데 그래도 그렇게 알리고자 했고 또 한국에 오셔서 경복궁을 둘러보고 한복을 입고 계시면서도 어디인지 잘 모르는 사실이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해서 손짓 몸짓을 사용하면서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가 느낀 이 세종 리더십을 들으면서 바뀐 저의 감정과 변화된 모습을 이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알렸습니다. 그 결과 저의 글을 저의 느낀 점을 이제 한 440명 정도가 보았고 그 중에 166명이 공감 버튼을 눌러주고 8명 정도가
저에게 이제 댓글을 남기면서 이제 이 세종 리더십 수업이 정말 좋구나. 뭐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그런 댓글을 받으면서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좀 세종의 이야기를 좀 이번 기회에 크게 실천하지 않았더라도 한번 내가 용기 있게 한번 실천해보고 작지만 또 그걸 함께 공유한다. 그런 마음으로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좋은 추석 이후에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또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쁜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